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의견을 쏟아내고 심지어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에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혹시 내가 방금 한 말이 이상했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랜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나게 떠들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그냥 커피 잔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 짧은 침묵 하나에 갑자기 내가 너무 많이 떠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뚝 끊기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대화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스스로 말이 많은 편이라서 조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든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말이 적은 편인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 무슨 생각하는 거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둘 다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말이 많은 것도, 말이 적은 것도,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가까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사실 우리 뇌의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정확하게는 불확실한 것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숲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 환경의 모든 신호를 재빠르게 해석해야 했거든요. 나무잎이 흔들리면 바람인지 맹수인지, 저 사람의 표정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이 아무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계 모드로 전환돼요.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뇌가 할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은 지금 흥분해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하구나처럼요. 정보가 많으면 뇌는 그걸 처리하면서 안도감을 느껴요. 근데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정보가 없어요. 뇌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백을 뇌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없는 정보를 만들어서라도 채우려고 해요. 혹시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불확실성 회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모르는 것에 알아서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보통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튀어나와요. 이것도 생존 본능이에요. 나쁜 쪽을 먼저 대비하는 게 살아남는데 더 유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 침묵을 보고 알아서 위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말이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불안과 동시에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능력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직스럽기도 하다고요. 사회심리학 연구 중에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같은 내용의 발표를 두 사람이 하게 했는데 한 명은 발표 도중 계속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다른 한 명은 핵심만 말하고 나서 침묵을 편안하게 유지했어요. 청중들이 더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말이 더 적었던 사람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많이 설명하는 사람은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적게 말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호 이론이라고 해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은 입구에서 저희 음식 진짜 맛있어요 라고 외치지 않잖아요. 반면에 조금 불안한 가게들이 더 화려한 간판을 달고 더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가치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그걸 설명하려 들지 않아요. 침묵은 그 자체로 나는 이미 충분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협상이나 갈등 상황에서 침묵이 갖는 힘도 정말 특별해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색함을 못 견뎌요. 특히 내가 뭔가 부탁을 한 상황이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이라면 더욱요. 그래서 침묵을 먼저 깨는 쪽이 자기도 모르게 양보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게 돼요. 전문 협상가들이 훈련받는 기술 중에 실제로 전략적 침묵이 있어요. 상대가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5에서 10초 정도 말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그 침묵을 거절의 신호로 해석하고 자기 제안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대요. 침묵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침묵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화의 흐름 자체를 자연스럽게 주도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알아서 그 침묵에 반응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괜히 말을 많이 했던 거구나. 그래서 침묵이 흐를 때마다 내가 먼저 어색하게 무언가를 꺼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말이 적은 편이라서 오해를 받아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하다는 이유로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았거나 그래서 억지로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가 더 어색해진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 노력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었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지쳤을지 조금은 느껴져요. 근데요, 사실 당신이 말이 적었던 건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냥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침묵은 뇌가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침묵이 어색한 분들, 괜찮아요. 그건 당신의 뇌가 지금 열심히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민감함이 당신을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침묵이 편한 분들, 그것도 괜찮아요. 당신이 말이 적다고 해서 뭔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침묵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처럼 그냥 한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아, 내가 침묵 앞에서 불안했던 게 이래서였구나. 내가 말이 적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 작은 이해 하나가 쌓이면 다음에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 조금 덜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조용히 만나요.